네, 10장 관계를 촉진하는 대화하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수단, 도구가 바로 의사소통, 대화인 거죠. 그래서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계를 시작할 수도 있고 또 유지하고 발전하고 이제 그런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이제 대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대화로 인해서 관계가 악화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화를 해야 되는지 관계를 촉진하는 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계를 촉진하는 대화에 관한 이제 개념 정의를 내려보자면 이 대화라고 하는 거는 말하는 사람인 화자 또 듣는 사람인 청자 이 둘 간의 그 양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래서 관계를 촉진하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일단 되어야 되고, 또 듣는 사람은 그 말하는 사람이 전달한 메시지를 오해라든가 왜곡 없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이 대화가 관계를 촉진하는 그런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이제 같은 조원인데 지금 민트 상의를 입은 이제 사람이 발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맞은편에 있는 블루색 그 상의를 입은 이제 사람한테 자기가 그동안 준비한 발표 자료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발표 자료를 봤더니 좀 부족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이제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지금 이 민트 상의를 입은 사람이 준비한 이제 자료가 좀 미흡해서 이제 좀 보충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 표현된 말은 이렇게 나온 거죠. 내일 발표할 자료가 그게 다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자칫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 민트색 상의를 입은 남자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서 자기의 이제 인식의 틀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뭐야, 기껏 준비했는데 지금 나한테 뭐 부족하다라고 뭐라고 하는 거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언짢겠죠, 기분이. 이 사람은 원래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보충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한 건데 정작 표현이 약간 좀 기분 나쁘게 나간 거고, 또 듣는 사람도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또 이 말하는 사람의 뭐 성향 같은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얘가 의도하고 다르게 좀 말을 좀 저렇게 표현을 하지라는 거를 감안을 하고 이제 들었으면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뭐 좀 부족한 것 같아? 좀 더 준비해야겠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으면은 발표를 준비하는 것이 그냥 잘 진행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근데 말하는 사람도 자기 의도하고 좀 반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했고, 또 듣는 사람도 이제 좀 그 말 해석을 더 좋게 생각하기보다는 더 이제 좀 기분 나쁘게 이제 감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소통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 대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방적인 이제 전달이 아니라 이렇게 화자와 청자의 양자 간에 이루어지는 양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또 들을 때 자신의 말하는 방법, 듣는 태도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이제 원리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바로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이제 솔직히 많은 트러블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관계를 촉진하는 대화가 이제 왜 필요한지, 물론 뭐 더 다양하게도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큰 맥락적으로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는 첫 만남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관계를 촉진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 그냥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먼저 뭐 얘기도 안 걸고 그냥 멀뚱멀뚱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이랑 계속 긴장된 상태에 있는 거고 뭐 관계가 시작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첫 만남에서 누군가 새롭게 만나게 되면은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다가가는 뭐 인사를 하거나 뭐
날씨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 간단한 소개를 하거나 이래서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그런 긴장감을 푼다고 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발전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이제 특히 누군가하고 친해지고 싶다 이러면은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런 촉진적인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뭐 그냥 말 안 해도 느낌적으로 이제 느껴지고 뭐 행동을 보고도 뭔가 이게 전달되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대화가 굉장히 필요하죠. 필수적인 요소인 거죠. 그리고 이 대화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소리가 뭐 전달받고 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서로 간의 뭐 생각,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교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대화를 하기 전보다는 대화를 한 후에 그 서로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무언가 이제 좀 알아가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촉진하는 대화가 필요한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와 같이 누군가하고 좀 더 친밀해진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유는 누군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아무리 친하고 뭐 가족이라 하더라도 뭐 살다가 보면은 뭔가 이제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될 때가 있겠죠. 그럴 때에는 이제 서로를 존중해 가면서 이제 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러한 이제 목적으로 이 촉진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내 고집만 내세워서 내 주장만 한다고 해서 그 의견이 관철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도 존중하면서 또 나의 욕구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이제 그 전달하는 메시지를 오해나 왜곡 없이 잘 이제 받아들이고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관계가 촉진되는데 그럼 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또 어떤 관계가 무언가 좀 트러블이 발생되고 더 오히려 악화가 되는지 그 대화를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하는 사람이 이제 잘못된 대화 전달 방식을 사용할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뭐 더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크게 이제 3가지 대화 전달 방식, 잘못된 대화 전달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주제 없이 말하는 산만형의 스타일들이에요. 이게 지금 예시가 이제 하나 나오는데 기범이가 얘기하죠. 이번에 경주에 갔다 왔는데 말이야. KTX 잡지에서 봤던 곳을 갔다 왔거든.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또 KTX 잡지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 맞다 KTX 잡지 나 열차 탈 때마다 재밌게 보는데 이러더니 또 다른 생각이 났어요. 아 근데 경주에 유명한 제주도식 빵집이 있는데 거기서 파는 게 이러더니 또 불현듯 빵이 떠올라서 부산 남포동에 일본식 빵집 생겼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범이는 자꾸 이제 생각이 자기가 질주하는 대로 그냥 화제를 자꾸 전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기범이의 얘기를 들은 민희는 어떻겠어요? 얘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뭐 여행 얘기하려는 거야? 빵집 얘기하려는 거야? 뭐 경주 얘기하자는 거야? 뭐 부산에 있는 빵집 얘기하자는 거야?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이런 산만형의 스타일, 이거 얘기했다가 저거 얘기했다가 막 이런 식의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은 정확한 전달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화를 방해하는 그런 이제 유형의 대화 전달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기 이야기만 하는 독점형입니다. 여기도 이제 예시가 나오죠. 서영이랑 민희가 대화하는데 서영이가 내가 저번에 동아리 모임 갔다가 누굴 만났는데 이러면서 동아리 얘기 막 5분 동안 했어요. 그리고 또 내 친구가 있는데 걔가 어떠냐면 이러면서 막 또 친구 얘기 한 3분 동안 해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 인터넷 쇼핑에서 뭘 샀는데 이러더니 또 쇼핑 얘기를 또 막 2분 동안 해요.
그럼 이제 민희는 7분 동안이나 계속 일방적으로 서영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지루하겠죠. 뭐 서영이야 자기 얘기하니까 신나서 재밌어서 얘기하지만 민희는 뭐 서영이랑 아무리 뭐 친하고 관심 있다 하더라도 서영이의 이런 시시콜콜한 일상 얘기를 다 일방적으로 듣는 거는 굉장히 따분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기 이야기만 하는, 우리가 대화라는 거는 주고 받으면서 뭔가 관계가 촉진이 되는 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막 퍼붓듯이 쏟아내는 이런 이제 전달 방식도 사실은 대화를 방해하는 그런 이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되는 유형은 바로 과신형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내 말은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런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확신하는, 여기도 이제 하나 예시가 나오는데요. 기란이가 이제 어제 여자친구랑 블로그 맛집 갔는데 되게 맛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민수가 뭐? 그 집 정말 별론데 너는 음식만 잘 모르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란이가 왜? 인테리어도 괜찮고 여자친구도 좋아했어. 이랬더니 민수가 에이 그래도 거기 별로야. 분위기는 뭐 다른 데가 더 좋지. 네 여자친구도 참 센스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기란이가 엄청 기분 나쁘겠죠. 뭐야 너는 맞고 난 다 틀렸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음식 맛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기호의 차이고 개인차가 있죠. 아무리 막 맛집이라고 해도 내가 갔을 때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맛집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어떤 기호가 작용하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가 말한 게 다 맞다는 식으로 대화를 하면은 그 상대방이 엄청 이제 피곤하단 말이에요. 더 이상 뭐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이제 방식도 잘못된 대화 전달 방식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방해 요인은 바로 이제 듣는 사람의 잘못된 태도와 방식을 논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다른 일과 비교하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그냥 오롯이 내 경험으로 비추어갖고 일반화를 시켜서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기란과 민수의 대화가 있어요. 기란이가 나 어제 군대 신체 검사 받았는데 현역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민수가 뭐? 남자는 무조건 군대를 다녀와야 되는데 내가 제대해서 사회생활 해보니까 남자가 군대 안 가면 사회에서 인정을 안 해줘. 복학해서도 복학생 선배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너 완전 큰일 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민수는 물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남자는 군대를 꼭 갔다 와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필요성, 뭐 중요성 이거를 강하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모든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막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또 잘못된 듣는 태도, 방식이라는 거죠. 만약에 뭐 자기 경험치에 의해서 경험담을 얘기해주고 싶다면 그래? 근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나는 이런 일을 겪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란이가 약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참고를 할 정도의 정보를 주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마치 다인 것냥, 절대적인 것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듣는 태도,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레짐작하는 거. 이건 이제 상대방의 말을 전체적 맥락 안에서 듣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딱 들어맞는 어떤 한 포인트, 단서만을 찾아서 생각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영지랑 민희가 대화를 했죠. 영지가 이번 학회장 선거에 나는 A 선배를 지지했는데 A 선배는 뭐 성실하고 포용력 있어서 학회장을 잘할 것 같아서 내가 찍었어.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근데 뭐 상대편 B팀 후보도 자원봉사 경력도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민희가 영지가 한 얘기를 듣고 속으로 이제 생각한 거예요. 민희는 사실 B팀 후보를 지지한 거거든요. 나는 B팀 후보를 지지했는데 영지가 A팀 후보를 지지한 거 보니까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는 사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후보에 대한 선호도도 다를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절대 함께 어우러질 수 없는 잘 안 맞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크나큰 오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잘못된 방식, 듣기 싫은 얘기는 걸러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선택적 청취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런 이제 선택적,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사람들은 상대가 지닌 강점을 좀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회피하고 무시하고 싶을 때
그냥 이제 상대방의 말을 탁 이렇게 차단해 버리려고 할 때 보통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여기 지금 예를 들어보면 영지가 지난번에 네가 여행한 이야기 했을 때 사실 네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나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답답했어.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미니는 이제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 내 여행 이야기 너무 재밌었다고 너 지금 생각하는 거지? 너 내 얘기 정말 좋은 정보 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는 그게 좀 안 좋았다고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미니가 에이 뭐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괜히 막 좋으면서 괜히 이래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멋대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러면 영지가 진짜 완전히 막 숨이 탁 막히겠죠. 더 이상 뭐 기껏 내가 힘든 얘기 했는데 얘는 뭐 도대체 내 얘기를 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듣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잘못된 듣는 태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대화의 걸림돌은 이제 대화하는 사람들 간에 이제 그 성격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 성격이 차이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격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대화하는 패턴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이제 할 때에는 나에 대한 성격도 잘 파악해야겠지만 나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성격을 좀 파악을 해서 약간 맞춰주고 조율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대화를 해야 원만하게 이제 대화가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대화를 하다가는 서로 막 오해만 이제 더 커져지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보통 성격은 이제 외향적, 내향적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외향형인 사람이 내향형의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일단 내향형의 사람들은 바로바로 즉각적인 반응들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고 더 좋은 거는 본격적인 대화를 하기 전에 미리 언지를 주는 게 좋아요. 우리 언제 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너 시간 괜찮아? 뭐 우리 이때 만나서 이런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미리. 그러면은 이제 내향형의 사람들은 아 얘가 지금 나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싶구나 이러면 자기가 그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제 대화가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반대로 내향형의 사람이 외향형의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외향형의 사람들은 이제 거의 정반대적인 성향이어서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 되게 큰 반응, 뭐 어떤 의사결정도 바로바로 내리기를 바라는 이제 이런 스타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향형의 사람들이 외향형의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는 그래도 좀 의식적으로 상대에게 최대한 빠르고 크게 반응을 보여야 되고 무언가 지금 대화하는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가 어렵다면은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좀 시간 좀 줄 수 있겠냐는 그런 양해를 구하는 게 필요해요. 그냥 그런 부분 없이 어쩔 줄 몰라서 가만히 있으면은 상대가 오해할 수 있겠죠. 얘 뭐 싫다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성향을 좀 설명해야죠. 내가 지금 당장은 어떻게 내가 되게 관심이 이제 좀 있는데 당장은 어떻게 대답을 하기가 되게 애매하네. 내가 조금만이라도 생각을 하면 좀 안 될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최소한 성향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쓸데없는 오해를 하지는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촉진하는 대화를 위해서 서로 간의 성격 차이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를 미리 사전에 한번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부적절한 언어적 태도에 대한 이제 영향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의사소통을 할 때, 보통 의사소통의 수단을 언어적인 거, 비언어적인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언어적인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말과 글을 활용을 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과 글을 제외한 것들, 뭐 그냥 이렇게 응시, 눈빛을 뭐 날리거나 아니면은 뭐 얼굴 표정을 어떻게 짓고 뭐 목소리의 속도라든가 뭐 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몸의 자세 이런 것들이 다 비언어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수단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비언어적인 이런 이제 대화 방식들 그런 수단을 이렇게 되게 부적절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대화에 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학자들이 밝힌 커뮤니케이션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할 때에는 대화를 할 때는 메시지, 전달하는 메시지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탐색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공식을 지금 보시면 대화를 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지금 뭐예요? 퍼센트로 보시면 표정, 바로 이제 시각적인 어떤 요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랑 대화를 할 때 그 전달되는 메시지보다는 내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그 영향력이 벌써 60%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얼굴 표정으로 대화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에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영향력이 목소리, 청각적인 요인인 거예요. 벌써 이제 보세요.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합쳐서 벌써 90%의 영향력이에요. 이게 바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인 거거든요. 그리고 정작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메시지, 이 말의 영향력은 불과 10%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대화를 하려면 이런 비언어적인 그 대화의 수단, 의사소통의 수단을 잘 활용을 해야 내 마음과 뭐 느낌과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친구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굉장히 고마움을 느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고맙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아무런 표정 없이 목소리도 그냥 밋밋하게 친구한테 고마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듣기에 어떻게 듣겠어요? 아, 얘 정말 나한테 고마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겠죠. 쟤 뭐야? 뭐 말로만 고맙다고 그러고 뭐 기껏 도와줬더니 뭐 지금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고맙다는 얘기를 할 때도 막 얼굴 표정에 막 감격함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도 막, 야, 정말 고마워. 뭐 이렇게. 아니면 뭐 한번 꽉 안아주던가. 이게 더 이제 전달력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수단들, 뭐 몸의 움직임, 표정, 눈맞춤, 자세, 손짓, 목소리의 고저, 속도, 질, 리듬, 강조, 억양 이런 등등의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비언어적인 대화는 사실상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아까 이제 커뮤니케이션 공식에서도 보셨죠. 그래서 언어적인 대화보다 사회적 의미와 정서적 의미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자신의 비언어적인 태도, 대화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나 좀 쑥스러운데 좀 좋아하는 사람이나 뭐 이렇게 사람한테 얘기할 때 좀 긴장해서 얼굴 표정이 막 굳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괜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대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거울 보고도 이제 좀 자기 얼굴 표정을 보면서 연습도 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은 스킬이기 때문에 물론 타고나기를 굉장히 막 사교적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죠. 선천적으로. 근데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극복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잘 의식을 해서 자꾸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면은요, 분명히 나아질 수 있는 측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다음은 관계를 촉진하는 건강한 대화를 위한 대화 비결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화의 걸림돌에 이제 반대되는 접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제 첫 번째 대화의 걸림돌에서 말하는 사람의 잘못된 대화 방식들 이제 진단했었죠. 3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촉진하는 건강한 대화를 할 때에 일단 나의 말 습관을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해요. 아까 이제 3가지 유형으로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만약에 내가 산만형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제 내가 판단이 됐다면 이제 훈련해야죠. 산만형의 사람들은 자꾸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거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 막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 때에 내가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는 연습을 이제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대화의 흐름을 잡아갈 수 있게 훈련을 해가지고 이 산만형의 그런 잘못된 그 말하는 습관을 교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독점형, 내 이야기만 하는 거. 이거는 사실 자가 진단으로는 어려워요. 이거는 좀 친한 친구들한테 솔직하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혹시 내가 만났을 때 야 막 나 혼자 막 내 얘기만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인제 물어봐요. 그러면 인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 주겠죠. 그럼 만약에 "아 네가 좀 그런 경향이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예 그거를 인제 자기가 고쳐야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인제 좀 이렇게 내가 막 말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할 말이 많아도 좀 참고 친구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자꾸 인제 잘 들으려고 하고 이런 인제 훈련을 해서 좀 이 독점형의 그 스타일을 좀 바꿔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아까 과신형 문제라고 했죠. 이거는 인제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돼요. 물론 이제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을 형성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여지는 둬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확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건 맞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는 가정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유연하게 인제 좀 태도를 가지면서 이제 대화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뭐 나의 어떤 경험담이라든가 나의 어떤 뭐 생각을 말하고 싶을 때에도 뭐 일반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뭐 그동안 내 경험으로는 뭐 이랬어.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인제 본인의 이야기로 한정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야 그거는 원래 그래. 그건 뭐 원래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엄청 인제 피곤하겠죠, 그런 대화를 들으려면. 그 사람도 당연히 생각이 있는 건데 '쟤는 뭔데 저렇게 확신을 해?'라고 인제 반감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과신형의 스타일이라면은 좀 약간 유연한 그런 이제 태도,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인제 두 번째 아까 인제 듣는 태도들 문제 있었었죠. 그래서 관계를 촉진하는 건강한 대화를 위한 대화 비결 두 번째는 들을 때 소리보다 마음을 깊이 인제 듣는 경청의 인제 자세와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대화라고 하는 건 단순한 소리가 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서로 간의 생각,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의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건강한 대화는 그냥 말을 오히려 잘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오히려 중요할 수도 있고요. 잘 듣는 방법은 이제 일단 처음에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는 도중에 차단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인제 뭐 말허리 자르기라고 하는 잘못된 인제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인제 말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도중에 자기 얘기가 차단당하게 되면 엄청 기분이 나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판단을 앞서서 하면 안 돼요. 그 지레짐작하는 거 나쁘다고 했죠. 일단 인제 그냥 얘기를 쭉 들어야 돼요, 끝까지. 더군다나 우리나라 말 끝까지 들어봐야지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만약에 처음부터 얘기 듣고 '아 얘 뭐 이렇게 얘기하려는구나.'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판단을 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사고가 개입이 되어 가지고 내가 나중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고 일단은 그냥 얘기를 순수하게 잘 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반응을 보이면서 들어야 되는 거죠. 뭐 고개를 끄덕인다든가 눈을 응시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적절한 포인트에 뭐 질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제 마지막은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인제 말하는 사람이 긴장을 좀 풀고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제 경청 이거 상대방의 이야기 귀 기울여서 진심으로 듣는 거 아까는 인제 경청의 방법이었고 경청의 자세에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관심 있게 듣는 자세와 무관심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비교해 보면 일단 관심을 보이는 거는 물리적인 거리도 중요해요. 아무래도 뭐 이 사람이랑 좀 친해지고 싶고 이 사람한테 약간 우호적인 느낌이 든다 이러면 그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가겠죠. 그래서 적정한 거리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게 좋고 그리고 보통 인제 약간 호감을 느끼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할 때 이 내 몸이 앞으로 살짝 기울게 된대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뭐 타진하기 위해서도 상대가 그런 자세를 취하는지 이런 거 보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눈 맞춤 이건 인제 가장 기본적인 대화의 기술이었죠. 그리고 인제 적당히 고갯짓 끄덕임으로 반응하는지 표정, 얼굴 표정 이제 시각적인 것 큰 영향력이 있어 60%나 좌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제 잘 갖춰서 잘 들어야 되는 거. 반대로 이제 좀 비효과적인 뭔가 인제
약간 방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들, 팔짱 끼고 다리 꼬는 거, 이거는 그냥 나는 그냥 이 자세가 단순히 편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아무리 주장해도, 일단 상대가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팔짱을 끼고 있거나 다리를 꼬고 있으면 그런 모습을 본 상대는 반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는 하면 좋지 않겠죠. 그리고 중간에 말 자르는 거, 예, 나쁜 습관인 거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에 막 섣부르게 답을 주려고 하는 거, 이거는 말하기지 듣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해답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이런 게 더 관심을 보이는 경청의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것도 결국 듣기가 아니라 말하기의 방식인 거니까. 그리고 너무 긴장하거나 대화 내용과 맞지 않는 표정을 짓고 있는지도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질문을 크게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개방형 질문은 열린 질문하고도 같은 이제 그 개념이에요. 개방형 질문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냥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식의 질문. 반면에 폐쇄형 질문은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뭐, 예, 아니요 식으로, 뭐,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대화를 촉진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질문, 적절한 질문은 폐쇄형보다는 개방형, 열린 그 질문을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린 질문을 하면 대화의 장에 상대를 초청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줘서 상대를 더 안심시키고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열린 질문, 개방형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예시를 보시면, 너 뭘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묻는 게 더 좋지? 너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이거 하고 싶어 하고 그냥 더 이상 대화가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만약에 이렇게 개방 형식으로 뭘 하고 싶은 거야? 이러면은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건지 자기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생각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그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이거 마저 틀려. 뭐 이거야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한 건지 구체적으로 말해 줄래? 이것도 이제 상대방이 솔직하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를 유도하는 거. 너 기분 나빠 싫어. 내가 잘못했어? 잘못하지 않았어. 이런 식의 이제 질문보다는 이렇게 이제 개방형, 열린 질문을 하는 게 대화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반응할 때 촉진적인 공감을 하는 거. 공감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지니고 있는 생각의 틀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또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에서 그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최대한 인정해주고 수용하려는 그런 자세와 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하게 공감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해놨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감은 내가 머리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감정인지를 판단해서 이해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같이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공감인 거죠. 이 이제 공감은 이제 그 침투하는 정도에 따라서 표면적인 공감이랑 촉진적 공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상대방이 울고 있어요. 친구가 이제 보니까 막 눈물 흘리고 울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죠. 아, 쟤 지금 울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되게 슬픈가 보다. 여기까지는 공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역할 수용이에요.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과 뭐 태도에 대한 이해, 인지적인 이해. 근데 만약에 이제 공감을 한다 이러면, 아, 쟤 지금 슬프네? 쟤가 우는 거 보니까, 나도 괜히 막 눈물이 나. 나도 마음이 너무 울적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공감이에요. 근데 표면적인 공감은 그냥 액면 그대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같이 느끼는 거. 근데 촉진적인 공감은 더 내면에 침투를 해서 같이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친구가 이제 지나가는 걸 봤는데 내가 볼 때는 평상시하고 약간 좀 분위기도 다르고 이렇게 안색도 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친구한테 물어본 거죠. 야, 너 뭐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아니야, 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 괜찮아? 야, 너가 괜찮다고 말하니까, 야, 나도 안심된다. 다행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건 표면적 공감. 근데 만약에 괜찮아. 이렇게 친구가 얘기했는데 다시 또 물어봐요. 괜찮아? 근데 왜 자꾸 나는 네가 괜찮다고 말을 하는데도 이렇게 자꾸 막 마음이 자꾸 쓰이고 네가 걱정이 되지? 너 정말 괜찮은 거 맞니? 응? 뭐 어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다가가요. 그런데 친구가 처음에는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어떤 일이었는데 그래도 역시나 얘는 내 친구가 맞구나. 내 이렇게 표정 같은 거 잘 간파해서 내 마음 다 알아주는 거 보니까 그래. 내가 믿을 만한 뭐 친구니까 뭐 얘기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뭐 자기 얘기를 털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다가온 친구는 더 잘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면서 보듬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관계는 더 친밀해질 수 있고 신뢰도 쌓여갈 수가 있고요. 그게 바로 촉진적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관계를 촉진할 때 이렇게 이제 촉진적인 공감이 더 이제 효과적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 인간들이 대화를 통해서 원하는 게 어떤 뭐 해결책을 제시하고 답을 얻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으로 표현되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 애정을 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내가 막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해답만 딱 원하면은 그냥 뭐 컴퓨터에 뭐 입력해가지고 뭐 답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면대면에 사람과 사람의 이런 대화, 예, 어떤 음성의 어떤 나눔, 이런 대화를 이제 꼭 필요로 하고 그런 대화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는 이제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상대방이 나한테 이제 마음적으로 움직여서 이제 나에게 관심도 주고 애정도 주고 뭐 걱정도 해주고 이런 반응들을 주기 때문에 결국 대화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충족이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더 이제 그 사람한테 신뢰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그 사람하고의 대화를 하면은 막 너무 기분도 좋고 기분도 풀리고 이러면서 이제 관계는 당연히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관계를 촉진할 때는 이렇게 이제 더 내면까지 침투하는 촉진적인 공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대화의 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까지 이제 오늘 설명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다른 주차에 비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한 이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대략 한 36분 정도 지금 수업을 했는데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부여하는 과제를 이제 작성해서 기한 내에 올리시면 돼요. 우리 교재 205페이지, 그리고 208페이지. 지금 보시면 활동 10-1이랑 활동 10-3이 나와요. 205페이지 활동 10-1. 문제가 총 4가지인데, 1번 문제는 여기 지금 그림에서 이제 표정을 고르는 거여서, 요거는 이제 예외고, 이거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번, 3번, 4번은 각 문항당 최소 3줄 이상씩 이제 서술을 하셔갖고 작성을 하시면 돼요. 지금 2번 문제도 뭐 대화 시 주로 사용하는 제스처가 있으면 적어보세요 이랬잖아요. 그럼 평상시 때 내가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이나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 나는 뭐 어떻게 이제 많은 뭐 다른 몸의 움직임을 사용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최소 3줄 이상, 글자 크기 11로 해서 3줄 이상 쓰시면 돼요. 2번, 3번, 4번 다 최소 3줄 이상. 그리고 208페이지 활동 10-3으로 가시면 문제가 2개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 각 문제당 5줄 이상씩 쓰시면 돼요. 1번 문제도 이제 읽고서 이제 현재 자기 경험에 비춰가지고 이제 관련한 내용을 5줄 이상, 2번도 5줄 이상. 그 기준 잘 준수하셔서 과제 작성하시고요. 과제 작성해서 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정말 매주 정말 열심히 하시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고 대부분인데 간혹 가다가 그냥 이 교재에다가 그냥 수기로 문제를 풀어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시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제 제출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한글 문서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한글 파일로 과제 제출하는 폴더 게시판에 올리시면 돼요. 그렇게 지켜서 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주차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